이어서 REST 파라미터라는 걸 공부해 보겠습니다. REST라는 건 나머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기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의 매개 변수를 argument라는 인자로 받아 처리했었는데 argument는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배열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쳤었죠. argument는 유사 배열이니까요. ES5의 코드를 보면 전달된 인자의 합을 구하는 sum이라는 함수죠. 많이 사용해 봤었는데 전달된 인자의 개수에 상관없이 모두 연산 처리가 가능했죠. 내부에서는 arguments라고 하는 함수 내에서 접근이 가능한 arguments 객체를 사용해서 length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사 배열이라서 포문을 통해 반복 순환할 수가 있었죠. 각각의 원소 값을 찾아서 결과를 더해주게 되고 return 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ES6에서는 arguments를 사용하지 않아도 REST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ES6 코드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잘 눈여겨봐 주시면 되는데 매개 변수 nums를 만듭니다. 이때 앞에 점점점 3개를 찍게 되면 이것이 REST 파라미터가 됩니다. 전달되는 인자값이 3개가 되면 nums라고 하는 매개 변수는 1, 3, 10이라는 원소로 가지고 있는 배열이 되는 것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함수의 경우는 전달된 5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배열이 nums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nums는 배열이기 때문에 바로 배열의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for each, map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기존의 argument 객체는 유사 배열로 변환시켜야지 사용할 수 있었던 능력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상당히 편해졌죠. 페이스트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과 같이 sum, num, sums 되겠습니다. 자, 이 결과를 콘솔 로그로 각각 출력해 보겠습니다. 실행된 결과를 보면 세 수의 합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5개의 합이 나오게 되겠죠. 351. 이와 같이 결과를 정상 처리해주게 됩니다. 컴파일러 변경을 해서 babel.js가 바꾼 ES5 코드를 보게 되면 내부에 다음과 같이 포문을 사용해 코드를 처리해주는 걸 볼 수 있겠죠. ES5로 바꾸는 건 babel.js한테 맡기도록 하고 사용자는 보다 세련되게 REST 파라미터, 즉 나머지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배열 객체로서 이와 같은 구문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내부에서는 arrow 펑션을 사용했죠. 반복 순환하면서 전달받은 원소로 구성된 배열을 순환해서 각각의 원소의 r 플러스는 n이라고 해서 r이 초기값이 0이죠. 랩 변수를 사용했고 그거를 리턴할 수 있습니다. ES6 코드가 ES5보다 상당히 세련된 느낌이 드시죠? 더 세련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 변수를 내부에 사용하지 않고요. 이렇게 배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부에서 r 값을 반환시켜주는 형태가 되겠죠. 초기에 전달된 값만 r 값으로 사용이 되고요. 나머지 값의 경우는 뒤에 있는 값들이 사용이 됩니다. 즉 이와 같이 사용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r이 첫 번째에 있는 데이터가 돼요. 이 값이 되고 나머지 1, 3, 10은 nums 변수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nums 변수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만약 이 값에서는 10에서 시작을 하고 이 값에서는 5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고 결과를 실행해보면 앞서와 값이 달라지죠. 시작값이 5였기 때문에 14를 더하면 19가 되고요. 시작값이 10이었기 때문에 10을 더한 360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연산자, 말 그대로 나머지예요. 몇 개의 원소를 선택을 해놓고 그 원소 뒤에 주르륵 들어오는 것들을 나머지로 받겠다라는 것이죠. 쉽게 생각해서 매개 변수가 있는데 그 앞에 점점점을 찍게 되면 그것은 나머지 매개 변수, 즉 REST 파라미터스로 사용이 된다. ES6에서는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의의 수에 나머지 값을 순차적으로 곱한 결과를 반환하는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n값을 전달받고 multiply, 곱하는 형태의 함수예요. 이 함수는 첫 번째 값을 result로 받게 되고요. 뒤에 나머지들을 이 result 값에 곱해서 그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nums는 나머지 매개 변수이기 때문에 배열이죠. 배열에 for each 문을 사용해서 이와 같이 연산 처리를 하고 r을 내보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인자값을 뺀 나머지들을 각각 첫 번째 인자값에 곱해서 결과를 반환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뒤에서 배울 거예요. 전개 연산자라고 spread operator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개 연산자가 이 앞에 점점점을 찍게 되는데 차이점은 나머지 연산자는 매개 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함수의 괄호 안에 있는
변수의 경우에 앞에 점점점을 찍으면 이것은 나머지 매개 변수고, 배열 같은 데이터 앞에 점점점을 찍으면 이것은 전개 연산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개 연산자는 먼저 얘기를 하게 되면 펼친다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배열에 있는 원소들을 하나씩 펼쳐줍니다. 그냥 제가 지금 블록 선택한 영역이 이어서 온다고 보시면 돼요. 29, 3, -1, 8, 2. 즉 전개해 주는 거죠. 펼쳐주는 겁니다. 배열에 있는 원소들을 다 펼친다, 빼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머릿속에 정리하실 때 나머지 매개 변수는 함수의 괄호 안에 있는 거, 변수잖아요. 변수 앞에 점점점일 때 나머지 매개 변수를 생각하시고요. 배열 앞에 붙은 점점점의 경우는 전개 연산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드를 카피해 보고요. 페이스트 해보겠습니다. 클리어하고 그럼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코드를 실행해 보면 다음과 같이 곱한 값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스프레드 오퍼레이터 전개 연산자입니다. 나머지 매개 변수로 공부했으니까 전개 연산자도 이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전개 연산자는 펼쳐준다고 했었는데요. 함수 또는 배열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배열을 복제하는 ES5 코드를 봅시다. 정수 배열이 있는데요. 인티저라는 변수에 0, -10, 10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배열이 있고요. 배열을 복제한다고 했을 때 배열이니까 map 함수를 사용해서 콜백 함수를 쓰고 int 값을 받아서 int를 반환시켜 주게 되면 배열 복제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코드를 카피해 보고요.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 카피 인티저 값은 0, -10, 10하고 즉 인티저 변수에 담겨있는 배열과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지만 값복사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두 개의 값은 같지 않다는 false를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즉 복제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wrap 변수를 사용할 수 있겠고요. 맨 내부의 펑션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int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int를 반환시키는 거기 때문에 int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열 복제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결과를 확인해 보면 동일한 결과를 출력해 줍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인티저의 slice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죠. 배열이기 때문에 그러면 직관적이진 않지만 간단하게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인티저 배열에다가 slice라는 메서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동일한 결과를 출력해 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배열 복제가 가능했습니다. ES6에서의 배열 복제는 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전개 연산자인 spread operator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배열 내부에 각 아이템을 전개하면 되기 때문에 인티저 변수 앞에 점점점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즉 ES6에서는 인티저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냥 말 그대로 배열 내부에 배열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것을 전개해서 펼쳐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만들어주게 되면 결과를 확인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죠. 너무나 쉽게 배열 복제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번에는 배열의 순차 결합 또는 역순차 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ES5에서는 정수 배열과 소수 배열이 있다고 합시다. 인티저와 데시멀이 있는데 이 두 개를 결합한다고 합시다. 이때 순차 결합의 경우는 integer.slice 복제하는 거죠. 그리고 concat 메서드를 사용해서 concatenate 연결시킵니다. decimal. 그럼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연결된 배열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결과를 반환해서 numbers라고 하는 새로운 배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페이스트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ES6의 spread operator로 바꿔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배열을 복제해서 concat 메서드를 사용해서 decimal 값을 사용한 결합된 부분을 numbers 변수에 담아주는 것이니까요. 그럼 콘솔 로그를 사용해서 넘버스를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바 변수는 wrap 변수로 바꿔보죠. 결과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순차 결합된 배열 확인이 가능하겠죠. 이를 유틸리티 함수로 만들면 combine array라는 함수를 만들 수 있겠고요. 내부에 다음과 같은 포문을 사용해서 결과를 반환시키게 하고, reverse combine array의 경우는 combine array를 빌렸을 때 아규먼트가 reverse 시켜서 배열 메서드 중에 reverse는 반전시키는 거죠. 이와 같은 값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반전된 역순차 결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ES5에서의 방법이었고요. ES6는 보다 간단해졌는데 정수 배열, 소수 배열이 있을 때
이와 같이 순차계로 할 때는 인티저를 풀어주면 되고요. 디시멀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리버스를 할 때는 넘버스, 배열의 리버스 메서드를 사용해서 반전시켜 주시면 되겠죠. 즉 이전 코드에 돌아와서 콘캣 메서드를 사용할 필요 없이 디시멀을 순차 결합할 때 전개 연산자를 사용해서 다음같이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 동일한 결과를 출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보이던 이 문법도 자주 사용하다 보면 친숙해지실 거예요. 역순차 결합의 경우는 이 넘버스를 리버스 해주면 되겠죠? 반전시키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나서 코드를 실행해보면 배열의 원소가 역순으로 바뀌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헬프 함수를 만들 수도 있겠죠? 유틸리티를. function combine arrays 라는 함수를 만든다고 합시다. 그럼 내부에 return 값이 사용되는데 전달된 배열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A, B라고 한다면 spread A, spread B 다음같이 사용할 수 있겠고요. reverse combine arrays라는 reverse 메서드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틸리티 함수를 사용하는 구문을 다음같이 numeric, reverse numerics라고 만들어 놓도록 하고요.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죠. 출력된 결과는 decimal, 소수가 먼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정수인 인티저가 나오게 되죠. 리버스 됐기 때문에 역순으로 반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부적으로 깔끔하게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중간 삽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S5에서는 중간 삽입을 하려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칠 수 있는데요. 정수 배열과 decimal, 소수 배열을 중간에 합칠 거예요. 이때 인덱스 2 위치 0, 1, 2, 즉 9를 뒤로 빼버리고 이 사이에 0.9와 0.66이 배치하게 되는 것이죠. 넘버스 변수를 만들고 인티저 배열을 복사합니다. 인덱스 위치를 idx 변수 2에 넣어주도록 하고요. decimal 값을 순환을 하죠. for each 구문을 사용해서 내부에 int 각각의 0.9와 0.66이 되겠죠. 이 값을 넘버스는 위에서 복사한 정수 배열입니다. 스프라이스를 사용해서 idx 값이 처음엔 2겠죠. 지우지 않고 코드를 추가하게 됩니다. 다음 순환할 때는 idx 값을 증가시킨 다음에 다음 위치에 추가시켜 주는 것이죠. 그럼 결과가 중간에 삽입이 되는 형태로 나오겠습니다. 코드를 카피해 보고요. 이 내에서는 사실 int가 아니고 decimal이죠. 그래서 dec라고 쓰도록 하고 내부에 dec를 넣어보겠습니다. 결과를 봐야겠죠? 이제 결과는 넘버스를 출력해야 됩니다. 넘버스를 출력해보게 되면 36, 2번 위치에 0.9와 0.66이 배치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ES5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용했죠. 유틸리티 함수를 만들면 insert combine array에다가 첫 번째 array의 몇 번째 위치부터 두 번째 array를 삽입해라 라는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카피를 하고요. 위에다가 유틸리티 함수를 넣어보겠습니다. insert combine array 결과를 numbers 변수에 insert combine array를 집어넣도록 하고요. 두 번째 위치에 decimal을 넣어보겠습니다. 결과는 동일하죠? 하지만 ES6에서는 매우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데요. 비교가 가능하죠. integer, decimal, numbers에다가는 36, 그 사이에 decimal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let numbers라는 변수 만들도록 하고요. numbers 변수를 integer 배열을 복제한 형태로 넣고 스프라이스 구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번 위치에서 아무것도 제거하지 않도록 하고요. decimal 배열을 전개 연산자를 사용해서 각각의 원소를 전개하게 되면 이 안에는 다음같이 들어오게 되겠죠. 0.66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코드를 전개 연산자를 사용해서 decimal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코드를 만든 다음에 넘버스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아주 멋지게 36, 9 사이에 0.9와 0.66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해서 ES6의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보다 간결하게 코드를 구현할 수 있어요. 물론 ES6 코드의 문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 코드의 생소함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요. 좀 더 실전적인 예제로 practical example을 보겠습니다. 멤버 객체가 있는데요. 멤버스는 내부에 다음 같은 형태의 객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별, 이름, 이메일, 사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멤버 데이터예요. 여기 새로운 멤버
새롭게 추가될 멤버 데이터가 아래쪽에 있는데 이 멤버 또한 배열로 감싸져 있고 내부에 다음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객체가 여럿 있습니다. 즉 배열과 배열이죠. 이 두 개의 배열을 결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커뮤니티 매니저라는 것을 만들고요. 이 객체는 내부에 underbar members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members 데이터를 받아오게 되고요. add members를 사용해서 배열의 슬라이스 메서드를 빌려 쓰는 형식으로 아규멘트를 사용해서 새로운 멤버를 정의하고요. 새로운 멤버를 반복 순환해서 각 멤버를 기존 멤버에 푸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부에 this를 쓰기 위해서 for each의 두 번째 인자로 this를 전달해줬죠. 그러면 이 this는 커뮤니티 매니저라는 객체가 되겠습니다. 이 코드를 ES6 코드로 바꾸게 되면 보다 간소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교가 되시죠? 나머지 연산자와 전개 연산자를 활용하게 되면 이처럼 코드가 매우 간결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ES6를 사용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Default REST Parameter, Spread Operator, 기본 나머지 매개 변수, 전개 연산자에 대한 부분들은 MDN 레퍼런스를 좀 더 상세히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함수의 매개 변수 기본값 설정은 기존의 번거로움을 대폭 줄여주고 전개 연산자, 배열 또는 함수에 함께 사용하면 매우 유용합니다. 배열에 사용할 경우 배열을 전개하고요. 함수의 매개 변수의 전개 연산자를 사용할 경우는 나머지 매개 변수로 배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액션에서는 코드펜에 가셔서 내부의 코드를 확인하신 후에 전개 연산자, 파라미터 기본값, 나머지 파라미터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실습을 해보면 어레이 프로타입의 슬라이스를 이용했던 콜5의 경우는 전달받은 객체를 배열 내부의 아이템으로 해서 내보내주면 make array가 되겠죠. 컨텍스트의 기본값은 도큐멘트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컨텍스트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다음 단계 넘어가 보죠. 배열을 컨캣하는 부분의 코드가 있죠. ES6를 사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겠죠. 컨캣 대신에 순차 결합을 위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코드를 바꿔줄 수 있겠고요. 홈 스크립팅 파트에서는 수정할 부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내부에 살펴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안 보이네요. 자, 대략 이렇게 해서 수정 보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결과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들어왔고 결론은 오류가 난 부분은 이 부분에서 이 배열 데이터를 전개해 줘야 되겠죠? 다시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결과 데이터가 불러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 말고도 데이터를 푸시해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멤버스에 푸시를 사용해서 전개한 다음에 데이터 값을 전송해주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 페이지 로드가 됐을 때 정상적으로 코드가 수행이 되죠. 그래서 위와 같은 방식과 아래에 있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에 푸시를 사용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다뤄봤던 주제는 파라미터 2개와 연산자 하나를 공부했었죠. 스프레드 오퍼레이터 불리는 전개 연산자를 사용해서 함수 내부의 매개 변수에 사용해서 나머지 파라미터를 사용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할당 연산자인 는을 사용해서 매개 변수의 기본값으로 사용해 봤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